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에게 고운별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매매는 오늘 좀 어떠셨나요? 최근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 딱 맞춰 있는 분위기입니다.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면서 시장도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0.48%가량 상승한 3,020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초에는 3,000선을 밑돌았지만 10시쯤 반등에 성공한 후에 상승 마감했네요. 콜스닥은 오늘 오전장에 99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낙폭을 회복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0.08%가량 하락한 994포인트에 마무리를 했네요.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개인이 매도의 폭을 넓히면서 3천억 원 넘게 매도했고요. 반면 외국인은 380억 원, 그리고 기관은 2,500억 원가량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이 매도의 폭을 줄이고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줄인 채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인이 575억 원가량 담아냈고 기관도 29억 원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 체계에 돌입을 하게 되죠. 우리 시장도 관련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이 변화할수록 내 포트폴리오도 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떠한 시장 이슈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오늘도 1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트렌드를 읽는 전문가 닥터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처럼 트렌드가 중요한 시기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뭐 매주 좀 급등 종목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적으로 좀 괜찮았었던 뭐 K 콘텐츠 같은 경우는 또 시세가 또 아래쪽으로 조금 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움직였었던 종목들 중에서는 원전 쪽에서 또 상승세가 나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액 쪽에서는 곡물 가격 상승 관련된 종목들까지 좀 움직여주고 있죠. 굉장히 좀 현재 시장이 큰 흐름으로서 묵직하게 가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얼굴을 바뀌어 가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계속적으로 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의 좀 난이도가 쉽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슈들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 잘 시청을 하시고 투자 전략 이제 세우시는데 좀 잘 수립을 하시기 바란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시장을 읽는 게 중요한 시기가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닥터강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저희 슈팅스타뿐만 아니라요. 방송 시간 외에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화면에 나가고 있죠.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셔도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 닥터강 전문가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 11시 2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1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하신 분들 꼭 홈페이지 오셔서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별별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별별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별 이슈는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 달 미국으로 출장을 떠난다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미국 내 두 번째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부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북미적 사업 점검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신분이죠. 하지만 해외 출장에는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빠르면 이달 말 미국 출장길에 올라서 현지 사업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우려가 지속되면서 오늘 장중 6만 전장까지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는 회복을 하면서 7만 전자에는 안착한 채 마무리하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저가의 흐름을 나타내곤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는요, 그린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헤럴드 경제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 세계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니켈과 리튬, 코발트 역시나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업계는 가격 연동제를 도입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기름값도 심상치 않게 급등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정유와 석유화학 업계도 비상인데요. 공급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원자재 급등의 원자력의 대체 에너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한전 기술이 오늘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74,400원까지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철강주들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3분기 최대 실적 소식과 함께 3%대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요. 31만 원 선도 넘어서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린플레이션 우려 속에 관련주들은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까요? 전문가님과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관한 뉴시스 기사입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ETF가 지난 19일 거래를 시작한 이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기관에 상당한 관심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에 대해 변동성 등을 이유로 해서 지난 8년간 상장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네크와 발키리의 선물 ETF까지 줄상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장 다날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 투자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4%대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러한 반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조정과 함께 이슈 소멸로 인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6%대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 관련 종목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 걸까요? 자세한 전략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이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닥터강 전문가님과 함께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는 건데 지난 5월에 언급됐던 20조 원의 투자가 조금 이제는 행보를 이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소식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중기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굉장히 좀 세게 나타냈었던 좀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비메모리라던가 아니면 이제 바이오 쪽으로 180조 원 투자 얘기가 드러나고 나가지고 한 8월달, 9월달 이제 반등세가 좀 나와줬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투자 소식들이 이제 나와주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 직접적인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계획들이 언제 이제 발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 방미 일정이 다음 달로 지금 예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금 테슬라가 텍사스 쪽을 지금 이제 떠났죠. 그래서 이제 거의 좀 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텍사스 쪽으로 좀 유력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지금 이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방미 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소식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차량 반도체 쪽에서 직접 생산 얘기까지도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오늘 시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이 좀 약박 쪽에서 마무리가 됐죠. 지금 이제 환율이 오늘 굉장히 가파르게 좀 안정세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환율 상황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쪽에서 반등을 좀 해주지를 못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다소 아쉽게 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1,200원 가까이 왔었다가 최근 들어서 좀 급격하게 안정세를 찾아가 되면서 오늘 거의 이제 한 달 넘어서
지금 이제 이 1,160원대로 다시 이제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일단은 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월말 내고 효과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출 업계 쪽에서 월말에 아무래도 이 달러를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기간적인 요인이 더해졌다라고는 본다라고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뭐 대외적인 문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와줬었는데 주가 쪽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지를 못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좀 대외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중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세가 이제 뭐 매겨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 나왔죠. 그럼 지금 헝다 사태 이후로 해당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동산세가 매겨지지를 않았었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연준 쪽에서 얘기를 나왔었던 부분이 11월에 테이퍼링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인정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 회수에 관련된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일단은 이 환율 관련된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줬지만 안정화가 되었지만 이 월말 내고 효과가 끝나는 다음 달 초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향성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큰 악재가 지금 한 3개 정도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 방향성을 본다라고 했을 땐 일단은 단기적으로 아래쪽이 조금 있다. 이 부분을 일단은 가지고 가시되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삼성전자 쪽에 대규모 투자 소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은 주가에 좀 민감하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증시 같은 경우는 빠지지를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 증시를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오늘 조금 반등 시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큰 악재가 한 3개 정도 현재 단기적으로 껴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방미 일정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형성이 될 부분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단단한 지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구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 투자 소식과 함께 빠지지를 않을 구간이 나와주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셔도 좋을 수가 있는, 그러면서 함께 엮어가지고 삼성 SDI까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점을 딛고 반등 구간 굉장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연결을 해서 다른 이제 안목을 좀 높여보신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현재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저점 구간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로서 진입을 좀 강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시장의 악재가 시원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하단이 지지라인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하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린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친환경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도 올라, 얘도 올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원자재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뭐 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달러 공급이 워낙 이제 많았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이제 좀 가격의 원자재 가격이 유동성에 의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지금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의 지금 에너지 대란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친환경 정책 쪽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중국 쪽에서 생산을 하는 주요한 그런 이제 원자재들이 뭐 10%에서 크게는 30%까지 공급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같이 이제 폭등을 해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친환경 정책 속에서 이 그린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연준 쪽에서 일단은 인정을 했었던 부분이 당장 이제 오늘 나왔었던 부분이죠. 이제 옐런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게 당장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통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내년 말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예년과 같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해줬는데 바꿔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올해까지는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석유 가격 같은 경우도 한 8년 정도 만에 최고가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조금 소외가 되었었던 뭐 비철금속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지금 뭐 2차 전지 쪽으로 소재로 다 엮여가지고 가격이 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니켈이라던가 뭐 코발트 아니면 이제 심지어 구리 같은 경우도 비철금속 쪽으로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굉장히 이제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친환경 정책으로서 글로벌 뭐 주요 국가들이 전부 다 좀 진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쪽이 굉장한 호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예 실적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이제 국내 주요 원자력 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18년도, 2019년도 아무래도 정부 정책적인 방향 같은 경우도 탈원전을 좀 추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 정책 쪽으로 선회를 하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죠. 근데 이제 2020년도부터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발 맞춰 가실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 이런 관련된 내용들에서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타이밍에서 당장 이제 뭐 5월부터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 좀 급등까지도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시간에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급등을 한 상위 종목들 중에서 현재 이 곡물 가격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 미래생명 자원 같은 경우도 시간의 쪽에서 지금 상한가를 가 있는 상황이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 곡물 가격 관련된 내용으로 대장주로서 상한가를 좀 강하게 갔었던 그런 종목이죠. 거의 이제 상한가 가까이 갔었던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린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로 원자력 쪽 급등 나왔죠. 그러면서 당장 이제 이번 달 내내 천연가스 급등으로서 여기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폭등을 나왔죠. 이 부분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단기 수급이 지속이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린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한정된 이벤트가 아니고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면서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참고하셔서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성공적인 대비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최근에 테마형 ETF가 정말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이 그 우려만큼이나 변동성이 정말 큰 가상화폐이잖아요. 네, 그만큼 또 변동성이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전고점을 뭐 돌파를 하기는 했는데 뭔가 뭐 속 시원하게 이런 급등세가 유지가 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가상화폐 쪽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가 통과됐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ETF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계적으로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비중을 채울 수밖에 없는, 포트폴리오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의무적인 자금들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이겠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상화폐가 뭐 2016년도, 2017년도 초기 급등장 당시 때 나와줬었던 것처럼 이 가격이 급격한 하락이 나와주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기관계 쪽에서 아래쪽에서 매수를 이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이 이슈들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다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로서 계속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쪽이 지금 왜 급등이 나오고 관련된 종목들이 왜 상한가를 가고 있는지도 이 글로벌 이슈 쪽으로 같이 엮여가셔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달러 가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체로 기업이 손실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현금을 다른 쪽으로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기관계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가상화폐 쪽 ETF까지도 통과가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좀 제도권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이제 이 기관계 쪽에서 아니면 이제 단기적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또 급등을 했죠. 이번에 가상화폐 폭등장에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900가 돌파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아무래도 가상화폐를 지금 이제 뭐 결제 수단으로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 나와주게 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수혜를 받아줬었는데 이 부분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단계적으로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쪽이 계속적으로 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구조예요. 뭐 딱히 뭐 반도체나 아니면 완성차 업계처럼 뭐 이렇다 할 설비 투자가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 굉장히 기이한 좀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80%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있어서 굉장히 제도권 진입으로 가상화폐 쪽이 진입을 하고 있는 당시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최대 수혜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 쪽의 IPO, 상장 관련된 움직임을 꼭 지켜보셔야 된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ETF로 상장이 되면서 뭐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했던 아주 특별한 종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5가지 종목들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두산중공업입니다. 원전 관련주인데요.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 5호기가 발전을 재개하면서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해외 원전 수주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의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중공업 장중 견조한 흐름 지속하면서 장 막판 13% 넘는 14%에 가까운 상승률로 마감을 했고요. 25,75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노랑풍선입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네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 전환 계획이 발표되자 관련 종목들이 오늘 들썩였죠. 다음 달 1일 다중 이용 시설에 적용됐던 운영 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되게 되는데요. 국민의 70%가 백신을 접종한 가운데 트래블 버블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 유지했습니다. 9% 넘는 10% 가까운 상승세로 종가를 체결하면서 18,450원에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랜티넷입니다. 오늘 KT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했었죠. 이로 인해서 카드 결제나 HTS 등 관련 서비스에도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요.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KT는요, 이에 대해서 대규모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하긴 하지만 마지막에는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라고 원인을 정정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보안주들 오늘 상승했습니다. 플랜티넷은 6거래 만에 반등한 채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5% 상승 추세 지속하면서 1,9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A스토리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난 23일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지리산의 제작사인 A스토리의 주가가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지리산 방영을 앞둔 기대감과 콘텐츠 업종의 강세를 타고 급등세를 이어온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된 건데요. 오늘 장중에 19% 급락하면서 39,750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마지막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10만 원을 회복한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 지난 5일 9만 원대로 내려간 지 13거래일 만에 10만 원대를 회복한 것인데요. 내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유입됐고요. 김부겸 국무총리와 회동도 상승의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종가 딱 10만 원에 체결됐네요. 네, 이렇게 5가지 특징적인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이 중에 몇 가지 골라서 닥터강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두산중공업인데요. 원전 관련주들 오늘 정말 핫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올해 초까지도 좀 유지가 되었었던 실적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다 원자재 쪽으로 좀 다 집중이 돼 있었어요. 철강주 쪽에서 실적이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 원전 쪽 같은 경우도 두산중공업이 슬슬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이제 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적자가 나왔었던 분기들도 있었고요. 그런 구간에서 지금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마땅하게 해외 수주 뭐 대박 공시가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없는데 원래 진행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뭐 그룹 내부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해외 쪽에서도 이 원전 사업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수주 기대감까지도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기관계 쪽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매수세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뭐 워낙 한번 굉장히 뭐 폭발적인 상승세를 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올해 좀 굉장히 좋아하시는 종목이 아닌가, 두산중공업이 좀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 원전 관련된 내용들로서 굉장히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뭐 거의 반년 가까이 조금 이제 조정세가 나와주다가 지금 이제 중기적인 추세를 전혀 이탈을 시키지 않고 조금 시장의 외부적인 요인을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워낙 장세가 안 좋았다 보니까 조금 반영이 됐었는데 그 부분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제 같이 급등까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같은 내용으로서 오늘 이제 급등세가 나와줬고 같이 이제 뭐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좀 막판에 내려오기는 했는데 상승세가 좀 이제 같이 연동이 됐었죠. 해당 부분들이 지금 이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을 아까 이제 이슈들 좀 정리를 해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이 같이 이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좀 중대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들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아무래도 석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전 쪽으로 대체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좀 해외 쪽에서 이 원전 사업이 호조를 띄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주 같은 경우는 원전 사업의 특징적인 부분상 중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가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실력을 전부 다 난 것은 아니다.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 뭐 분기 실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셨을 때 아무래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좀 실적적으로 안 좋았다 보니까 뭐 적자가 났었던 상황들도 있었고 뭐 흑자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좀 오래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범위 같은 경우는 나와주지를 않았어요. 연간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좀 괜찮게 나왔었던 뭐 2018년도, 2019년도 뭐 당장 2010년도 초반대하고는 뭐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때를 지금 해본다라고 했을 때 올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적이 더 잘 나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관계 매수세도 지금 들어와주고 있고요. 당장 지금 1, 2분기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 20-30%는 충분히 지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같이 그냥 원전 쪽, 뭐 정책주 아닌가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적적으로 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느냐
이 부분까지 같이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 종목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면서 같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석유 가격이 지금 8년 정도 사이에 최고가 구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오늘 주유소 갔다가 휘발유 1,800원 넘어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 좀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이 석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마땅한 급등세가 나와주지를 않은 것 같다. 충분히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린플레이션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적도 동반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석유 관련주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련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A스토리인데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지리산이 첫 회 방송이 9.1%의 그 시청률을 달성을 하면서 동시간대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20%까지 장중에 밀렸어요. 주말에 잠깐 봤는데 네. 저는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네, 대주주를 화납니다. 네, 보다가 좀 채널을 네. 넘겼는데 네. CG가 진짜 좀 눈에 좀 안 들지 않았나, 마음에 안 들지 않았나 뭐 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시청률은 되게 잘 나왔었던 것 같아요. 2회차 때 뭐 10%가 넘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이게 뭐 지리산뿐만이 뭐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A스토리 쪽이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의 후속작으로서 뭐 좀 K 컨텐츠가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뭐 마이네임 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뭐 지리산이라고 하던가 이제 뭐 대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대를 받았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기대감이 꺾여주다 보니까 A스토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최근 들어서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급등을 해줬었던 좀 K 컨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무너졌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었거든요.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오늘 20% 정도 좀 빠졌었고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갔었던 뉴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가 구간이다 보니까 뭐 8% 10% 사이에 뭐 조정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도 있는데 같이 지금 빠졌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지금 키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단기적인 기대감으로서 뭐 조금 투기성 자금들이 모여가지고 좀 과하게 오버슈팅이 나와줬었던 부분은 없지 않겠지만 해당 부분이 지금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미디어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안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에서만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제작사들이 좀 제작비를 투입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수백억, 수천억 단위로 그냥 이제 이 제작비가 나와주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K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뭐 최근 들어서 올해 가장 좀 강했었던 이번 달에 가장 좀 강했었던 섹터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10월 중순 이후부터 단기적으로 대장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지기는 했어요. 결국에 지금 현재 이 자금 같은 경우는 이 기관계 자금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가 돈이 들어오고 있는 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K 컨텐츠 쪽, 미디어 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왔다 보니까 한 달 내내 이제 좀 진행이 됐죠. 근데 해당 부분이 조금 기대감이 꺾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기계적인 매도가 아까 이제 제가 이슈들 설명을 드리면서 패시브 자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시세가 이래요. 종목들이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고 단기적인 기대감이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 버리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키 컨텐츠 쪽이 이번에 좀 어느 정도 패시브 자금이 강하게 때려버린다라고 하면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서
다가오실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이제 뭐 국내 쪽 디즈니도 들어오고 디즈니 쪽에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가진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국내 제작사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가지고 국내 킬러 컨텐츠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와줬었죠. 그리고 이제 애플 TV 같은 경우도 출시가 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매매를 하시던 분들이 좀 하락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와다 보니까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좀 진행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한 차례 좀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K 컨텐츠 쪽 제작사 쪽으로만 수급이 굉장히 유입이 강하게 됐는데 결국에 이쪽으로 국내 투자자들 같이 이제 뭐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공동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런 뭐 짤막한 지분이라도 좀 부각을 받게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뭐 바른손 같은 경우도 당장 이제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좀 급등 구간이 한번 나와줬었죠. 당장 이제 뭐 5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음봉이 나와주기는 했는데 현재 지금 기술적인 구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장기간 동안의 횡보 구간이 나와줬다라는 부분이죠. 당장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거의 지금 한 1년 이상을 3,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공방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와줬는데 해당 부분이 어느 정도 고가 구간대 지지 구간까지는 충분히 이제 열려 있는 구간인데 지금 그 구간이 기술적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상한가 몸통 구간에서 지지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 굉장히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바른손 ENA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지금 이제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1,500원 자리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횡보가 쭉 이어졌었는데 해당 부분 지금 돌파 구간이 나와주고 나가지고 아직 지금 이탈을 안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단기적으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제 뭐 창투사뿐만이 아니라 이 바른손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생충 쪽에서 한번 부각을 받았고 해당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작품을 한 2-3개 정도 더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해당 기대감이 어느 정도 쭉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스토리 오늘 보유하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디즈니 플러스 등 앞으로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동력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투사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닥터강 전문가님의 황금별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방금 전에 탑5 상승률을 봤는데요. 두 자릿대 상승률은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KBI 동국실업 같은 경우에는 8월 13일 공약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18%의 상승률 달성했고요. 웰크로난텍 같은 경우에는요. 2번의 공약을 했는데 2번 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말씀을 해주셨을 때 21%의 상승률을 달성을 하는데 성공했고요. 9월 3일 공약주로 말씀해 주셨을 때는 무려 37%의 상승률을 달성했네요. 에이티너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40%에 가까운 상승률을, 그리고 카스 같은 경우에는 66%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 한번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세원입니다. 세원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 관련주죠. 10월 18일 지난주에 공약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6,300원 최고가를 터치하면서 3%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달
달 리비안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이제 편입했을 때 당시 같은 경우는 리비안 테마주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아니고, 네. 이 자회사 쪽에서 전력 반도체 쪽으로 현재 지금 이제 뭐 세원이 지금 뭐 리비안 테마나 아니면 뭐 루시드 테마나 테슬라 테마나 계속 부각을 받았었던 게 공조 시스템 쪽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아니라 결국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후속적인 부분으로 재료가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세원 쪽에서 나와줄 수가 있는 관계사 쪽에서 전력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로서 지금 이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종목을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1월 달, 2월 달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종목이 한 40% 정도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나가지고 한 반년 정도 지금 조정이 나가지고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뭐 종목이 한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뭐 하락을 하다가 현재 지금 이 구간, 그러니까 이제 9월 달 말에 리비안 테마주로서 부각을 받게 되면서 급등을 했었던, 갭상승을 했었던 구간에서 지금 돌려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서 이게 지금 이제 뭐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쪽에 아무래도 이 전기차가 고출력을 내는 데 있어가지고 필수 부품으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기업이 별로 안 됩니다. 5개도 안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부각을 받았었던 게 KAC, 그러면서 같은 재료로서 나왔었던 게 세원이거든요. 세원이 같이 이제 뭐 부각을 받는 듯 하다가 상한가까지는 같이 안 가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려가지고 상승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대 양봉 한번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투자자 여러분들을 살펴보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듯 계속 안 가면서 답답하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장대 양봉의 가능성이 있다. 추가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8월 26일 날 공약수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6,150원 터치하면서 4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창투사인데 비트코인 관련주예요. 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당장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사실 이제 시장 속에서 부각을 받고 나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수익적인 부분을 창출을 하시는 게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증시 속에서 이슈가 나오고 나가지고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선취가 중요하신 거예요, 선취가. 네. H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8월 초 그리고 이제 뭐 8월 말 이때 당시 때 한 달 전에 가상화폐 관련주 찍으라고 한 사람이 제가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이제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좀 유일하게 찍어드렸었던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40% 정도 올라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가상화폐 쪽에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H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 종목 지금 이제 뭐 2,500원대 이 구간에서 제가 2월 달에 꼭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다.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력한 3차 파동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상한가 두 방 나오게 되면서 제가 이때 당시 때 전국으로 유일하게 두나무 상장 관련주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H넘 인베스트먼트 120% 이제 급등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장기적인 조정 구간이 진행이 되고 나서 시장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점을 지켜주는 시장 대비 굉장히 강력한 흐름. 그러면서 한 3개월 정도 동안에
어느 정도 매물대를 돌파만 해주고 조정이 이제 들어가는 모습.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 이제 N자형 패턴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이슈들 정리를 해드리면서 굉장히 이 가상화폐 쪽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6년도, 17년도 상승장과는 성격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당장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때 매출액이 한 6천억 정도인데 영업이익률이 80%가 넘습니다. 영업이익을 지금 분기에만 5천억을 이상을 달성을 했어요. 상반기로 넓혀본다라고 하면은 1분기 대비를 해서 2분기 때 업비트가 영업이익이 매출이 2배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반기 때 매출액이 업비트 쪽에 2조 원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억 9천억이 나와줬어요. 영업이익이 80%가 넘는 정말 괴랄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럼 3분기 때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 때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당장 미국과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으로서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었는데 기업 가치가 시가총액이 당시에 100조 원이 넘어졌습니다. 그럼 최소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는 10조, 20조는 우습게 간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구간에 있어서 굉장히 가상화폐 열기가 뜨거워지고 기업 내부에서 영업이익이 폭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업 공개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청약이 대박이 나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 마치고 현재 지금 가상화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방송 꼭 참여하셔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확인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닥터강 전문가님 사진 노란색 바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은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관련된 대장주 관련 이슈들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중간 점검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닥터강 전문가님의 숨겨진 히든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빠르게 여쭤볼게요. 오늘 종목은 극동유화라는 종목 한번 준비했습니다. 차트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3월 달 당시 때 급등 구간이 나와주고 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원자재 상승 관련주들이 폭등을 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5월 달, 6월 달까지 지금 지속을 됐는데 1차적인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장기간 횡보를 했는데 추가적인 탄력 구간이 남아있다.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4,505원입니다. 이 구간 아래로 지금 매수를 하시고 기술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겠죠? 현재 구간이 지금 9월 달 말, 10월 달 초에 하락 구간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형성을 했었던 8월 달, 9월 달 당시의 저점 구간을 지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 이제 매수 구간으로 살펴보시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 깔끔하게 이 저점 구간 때 이탈을 하면은 매도 구간 잡아 보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6,000원 잡고 가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 많이 나왔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극동 유화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한번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밴드 안에서 매수와 매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관련 종목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별 공략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어느덧 닥터강 전문가님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나도 황금주 한번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성장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상한가를 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을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뭐 8월 달이나 9월 달 같은 경우는 달성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카스 같은 경우 50% 넘게 올라갔고요.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가고면 50% 넘게 이제 수익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10월 달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상한가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가상화폐 관련주들 이번 달 같은 경우 지금 H넘 인베스트먼트 정말 조금밖에 안 올라갔는데도 40% 가까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탄력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관련된 종목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상화폐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도권 진입이고 여기서 기대가 될 수 있는 게 상장,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마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가상화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마치고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닥터강 전문가님 독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방송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11시 20분 무료 공개 방송 잠시만 쉬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요. 내일도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